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신당에 힘을 보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상은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급박하게 좀 전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좀 김한길 전 대표의 그 탈당 이제 1시간 후에 있겠지만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좀 빠른 게 아니고요. 네. 이미 예정돼 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먹고 있다고 봅니다. 먹고 있다고 봤는데 다만 이제 시기만 이렇게 언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곧 지금 이달 말 내달 초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 정치 세력이 뭘 할 건지 그러니까 설 밥상에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뭘 할 건지 그 메뉴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 이제 혈혈 단신으로 이제 탈당을 하지만 본인 계보가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과 결을 같이 했던 분들, 그 추가 탈당을 계속 유도하는 역할을 있고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역할. 두 번째, 지금 굉장히 그 호남에 보면 그 군소 정치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천정배 신당도 있고, 박준영 전 지사가 하는 뭐도 있고, 박지선 의원이 하는 데도 있고, 김민석 전 의원이 하는 뭐 이런 원외 민주당도 있고, 이런 그 군소 정치 세력들을 하나 모아서 친노 운동권을 제외하고 크게 하나, 이게 그 빅텐트라고 하네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김한길 전 대표가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한길 이제 뭐 김한길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탈당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2월 13일 날 지난해 13일 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요. 또 뭐 전망도 많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은 끝날 수가 있다라든지 또 반대로 상당히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엇갈린 전망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안희영과 더불어서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어쨌든 야권의 분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은 2007년도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열린우리당을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잠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집단 탈당을 했었죠. 23명과 함께 탈당을 하면서 당시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서 중도개혁통합신당이라는 창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쯤 나서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임했는데 뭐 전 대선의 결과는 뭐 아시는 바와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단순하게 국회의원 한 명의 탈당이 아닌 거죠. 김한길 의원은 나름대로 아무튼 새정치연합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뭐 비중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최재천 의원은 이미 탈당했습니다만 주승용 의원도 뭐 이미 탈당 예고되고 이런 몇 명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김한길 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단지 호남의 탈당이 머물러 있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사태가 수도권으로 북상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 김한길 전 대표의 이제 탈당으로 분당이 가속화될 거다. 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어떤 신당 창당 작업에 힘을 보탤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 신당이라고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도 쓰고 여론조사할 때도 이제 다음 뭐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안철수 신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1월 1일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이. 그런데 안철수 신당, 뭐 이게 신당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신당은 안철수 의원 내지는 그 이제까지 측근 그룹들이 그분들만의 역량과 내공으로 감당하기에는요, 여론의 힘이 너무 많이 실려버렸어요. 너무 많이 여론의 힘으로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하고 안철수 측근 그룹의 힘만 가지고는 이걸 그 감내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 경륜이 있고 이 기획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순간에 정확한 그 핵심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당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김한길 의원의 합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미지만의 어떤 정치, 이미지를 앞세웠던 정치에서 실제 콘텐츠도 있고 내실도 있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 창당 작업이라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창당 절차나 과정 이런 게 법적으로 간소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이라는 분이 뭡니까? 당을 깨고 만들고 하는 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거에 있어서 큰 뭐 이제 그 신당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자산이 이제 새로 네. 생긴 셈이 되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합류하고 힘을 보탤 거라고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네. 하신 건데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가적인 면모가 많이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거라고 교수님도 또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보는 게 상식적인 예.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7년도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2007년도와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2007년도에 2월에 탈당을 하고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이제 11월에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을 했거든요. 2007년도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그렇죠. 집단 탈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총선을 앞둔 거잖아요. 네. 총선이 넉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새해가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집단 탈당이 아니라 개별 탈당의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 뭔가 전략가적인 그런 면모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나름의 계산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네네. 것이고 또 개별 의원들로서도요. 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탈당이 과연 자신들의 그 당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2007년도에 집단 탈당할 때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와의 시기적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뭐 문법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선과 총선의 문법이. 네. 아무튼 분열하면 야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네네. 인류 다야 구도로 치러질 때. 물론 네네. 이제 여당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여당도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 구도는 어쨌든 야당이 분열하는 거라면은 네.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단 네.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호남에 박주선 신당도 있고 천정배 신당 국민회의도 있고 원내민주당도 있고 많단 말이죠. 이런 이제 정당들이 뭔가 합치지 않으면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이거는 자신들의 또 하나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구시대적 행태로밖에 안 네. 보인단 말이죠. 네. 바로 이제 어쨌든 그래서 호남에서의 세력 통합을 이뤄내고 네. 그런 다음에 뭔가 수도권 의원들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네. 야권을 최대한도 네. 여당 대 야당이 1대1 구도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가능하면 야당이 분열하지 않는 쪽에 통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정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던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연쇄 탈당 여부에 네.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데 2007년도에는 20여 명 의원들이 같이 탈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되는 게요. 그때는 네. 20명이 넘는 사람들, 20명이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근데 선거 때는 특히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런데요. 그때는 이제 집단 탈당을 했다면요. 지금은 한 명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요. 네. 김한길 의원이 홀로 탈당을 하는데 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규합해서 그 여러 명이 5명 이상 뭐 10명 이상 규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규합이 잘 안 됐으니까 네. 혼자 탈당한 거냐 아니면 규합된 사람은 있지만 일부러 저렇게 한 것이냐. 이거 전자냐 후자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네. 지금은요 일부러 집단 탈당을 안 하고 한 명씩 나가는 그러니까 뭐 이태리 소세지 그 살람이라는 게 있는데 얇게 썰어갖고 여러 네네. 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 탈당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또 주승용 의원은 지금 13일 이미 네. 예고를 해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교동계는 주로 전직들이지만 네. 탈당을 하게 되면요. 호남 민심은 더 확고하게 신당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김한길 탈당으로 북상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 이 추이가요. 1월 네. 1일 발표된 것보다도 신당에게 더 유리하게 나오면요. 네. 의원들은요. 당연히 자기 4월에
어느 당으로 나가는 게 자기 배지다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주판 하나 안 튕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김한길 의원이 지금 한 몇 명 정도는 오늘 내가 탈당함으로써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추이를 보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볼 수밖에 없고 네. 수도권 의원의 경우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야권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뭐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제 그렇죠.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차이 이런 게 나왔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상당히 엇갈리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철수 신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야권의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분열은 말이죠. 그 분열이라는 것이 단지 몇 명 의원의 탈당을 그친 그런 분열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큰 야권 지형 재편 또는 조금 더 논리를 비약한다면은 한국 정당 체제의 재편까지도 가능한 지금 새누리당 얘기는 아닙니다만 새누리당도 지금 공천 룰을 둘러싸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금 내연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우리 한국 정치에서 넉 달이라면 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이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상당히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어쨌든 정당 체제나 정치정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신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그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힘을 보탠다면 다른 의원들의 힘이 보태진다면 그 파급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고 보거든요. 1월 1일 여론조사에서 이제 신당이 이게 뜨는 이유가요.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염증과 환멸, 그거는 기존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만 그 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국민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그 혐오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양쪽 지지층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더민주당의 그쪽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일부 개혁적인 그 새누리당 스펙트럼 내에서 보면 좀 왼쪽에 해당되는 그런 유권자들을 또 이제 신당이 뺏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에 대한 그 어떤 반감이라고 하는 반사 이득을 지금 신당의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실제 내실이 있고 콘텐츠가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하고 그 측근 그룹들이 이거를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채워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신당의 성패 여부에 큰 그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선거구 획정도 안 돼갖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뭐 준 예산이 편성되고 경기도에서는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막연한 어떤 이미지로 뭐 우리는 뭐 기성 정치가 아닌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무한 대결, 무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거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미지만 앞선 새정치였고 별게 아니었구나 되면 그것도 또 이제 거품이었고 그게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새정치라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이 이제 얘기해왔던 그 새정치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또 지금 이 지지도 어떤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면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역할을 새정치연합이 아니죠.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합류하게 된다면. 안철수 신당에서 김한길 의원의 존재는 이제 합류를 전제로 해서 수도권 의원이라는 그 이제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권의 분명한 어쨌든 그 영향력이 있는 중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호남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것과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는 정말 지대한 그
관심이에요, 사실. 새 정치가 지금도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뭔가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새 안철수 신당을 창당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보면 말이죠. 네. 유권자들이 어떤 새누리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정당 체제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이제 거의 극대화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뭔가 모르지만 이쪽에 보수와 진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얘기하면 더 뭐 세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뭔가 이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네. 갈등을 표출해낼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표출해낸다면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 개개인이야 뭐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탈당 나오고 이러는 거겠죠. 뭐 네. 그거야 뭐 나무랄 일이 아닌 건데 네. 아무튼 그런 것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이 우리나라 양당 체제, 뭐 거대 독점 구도라고 하는 이 양당 체제가 보다 다양하게 다당 체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정치 발전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네. 우리가 현실 정치를 그대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과연 현재 정치적 변화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양면을 같이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를 좀 높이는 네.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미국의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정치의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투표율이라는 게 정치적 무관심인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어떤 비전을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인재 영입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권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현재 야권 내에서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죠. 네, 예, 인재 영입이 치열하고 특히나 지금 뭐 서로 네. 더민주하고 이 신당하고 서로 땡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정운찬 전 총리도 네. 그렇고요, 장하성 교수도 그렇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안철수 이제 그 의원 쪽에서 네. 정운찬 전 총리를 접촉했고 신당의 대표로 모시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충청권이 약하니까 지금 호남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김한길 의원이 가서 해주면 이제 수도권도 좀 되는데 네. 충청권이라는 게 그 여론의 반응이 제일 느리잖아요. 항상 네. 좀 충청도 문화상. 네. 그러니까 뭐 충청권에 무슨 얼굴로 앉혀가지고 반기문 견제도 하면서 충청권의 민심도 얻기 위한 포석으로 정운찬.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포석으로만 정운찬 총리에게 다가가서는 좀 곤란할 거다. 그래서 네. 오늘 이후로는요 이 신당 이름도 안철수 신당이라는 걸 지워버려야 돼요. 중도 신당이라든가 분명한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 네. 뭐 그런 새로운 길을 표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철수는 하나의 그냥 내가 그냥 밑밥을 깔아놓은 마당을 네, 네. 펼쳐놓은 그런 그 역할이지 네. 나의 무슨 뭐 안철수 신당은 무슨 개인 정당 같이 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뭐를 해나갈 수가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인식시켜야 정운찬 된다는 총리의 말씀이시죠. 대표 영입도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선 후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선 보시나요? 후퇴라는 게 네. 대표직 사퇴를 계속 요구해 왔었잖아요. 김한길 네. 의원 등 이른바 네. 비주류는 대표직 사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공천에 관련된 총선에 관련된 것은 전부 조기 선대위에 네. 위임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선 후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대표직 사퇴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늦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이미 대표직 사퇴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선 후퇴도 아니다라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이미 의미가 없는 그런 정치적 네. 언어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예.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지호 연세대 개원교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